네, 정치 아싸 장성철 소장,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뭔가를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확대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명을 받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본인이 스스로의 힘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그건 좀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고 6월 달이라든지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지역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무소속으로 자기 나가가지고 딱 국민과 주민들 심판을 받아가지고 살아 돌아오면 이건 한 방에 국민의힘의 세력 관계 권력 구도를 한 방에 그냥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뭐 공천 학살 당했어도 이제 그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된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권성동, 뭐 윤상현,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이 있었죠. 유승민. 솔직히 이준석 대표도 네. 그렇게 총선 전에 신당 만들고 동탄이라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삼자 구도에서 이겨내잖아요. 그러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 이 난국을 돌파해야지. 부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부산 가면 단일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아니 해서 그 삼자 구도에서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 컨셉을 갖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대구도 수성은 괜찮은데 달성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이거는 혼자 정치적으로 뚫고 나가야 될 문제다. 그러면 보수에게 다시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네. 뭐 추경호 의원 혹은 주호영 의원 중에 한 분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그 자리가 재보궐이 날 테니까 네. 대구에서 붙겠다 이렇게 가도 된다. 그러니까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마 이 선택지를 고민하게 될 거라고 봐요. 결국엔. 그런데 이제 이게 우선적인 선택지는 아닌 거지. 네. 어쨌든 당내에서 플랜 B다. 저 부당함과 맞서 싸우고 그러나 결과가 어쨌든 저렇게 내몰리면 뭐 명분이 쌓이는 거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죠. 그 경우에 지역을 어디로 할 거냐 이건 더 구체적인 문제고 최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야 뭐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설사 깨져도. 그러나 이제 가급적 되는 게 좋겠죠. 네. 깨지면 리스크는 더 커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조차도 명분이에요, 명분. 얼마나 명분이 축적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정치에서 명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얻으면 상대는 잃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명분이 흔들리면 상대한테도 상당히 명분이 있는 거든. 지금 저는 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최대 명분을 축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희생양이 되고 피해자가 되고 그런 서사가 쌓이면은 그때 가서는 뭐 여기도 해볼 수 있고 저기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아마 그걸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 김종혁 최고께서는 이건 완전 전면 부인하고 탈당의 티읕도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답변하실 탈당이 것 아니라 같은데. 제명이잖아요. 제명. 제명이니까 쫓겨나는 상관없다. 거예요. 쫓겨나는 제명이니까 상관없다. 탈당은 뭐 생각하지 않고 네. 있죠. 왜냐하면 뭐 우리 당이 분열되면 제일 좋아하는 건 민주당일 거 아니에요. 그 디바이드 앤 룰이니까 제일 좋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당을 생각해 보더라도 아니 장동혁 대표가 제가 보기에 리더십이 문제가 생겨서 당을 잘못 이끌고 가고 있으면 그분을 문제 삼아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지 왜 다른 멀쩡한 사람들이 나가야 됩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이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약간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사람들 연년 초다 보니까 이분 주분들 뭐 동창들도 만나고 옛날에 신문사에 있었던 후배들도 만나고 또 선배님들도 만나고 그래요. 만나면요. 그 모든 화제가 한 2시간 동안 있으면 한 20-30분 딴 얘기하다가 나머지 1시간 40분은 다 한동훈 얘기예요. 야 한동훈은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뭐 어째 보수는 어떻게 돼 있어? 뭐 그 정치에 관심 없다고 하는데 정치에 관심들 되게 많더라고요. 많고 그 대화의 중심지에는 어느 뭐 이게 정청래 대표도 아니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고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좀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로 좀 네거티브한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코 간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에게는 모든 화제에 모든 식당에서 혹은 술집에서 모든 대화의
중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큰 자산이고 여기서 물론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아니, 생각보다 술집에서 한동훈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래요? 뭐 우리는 많이 하던데. 네, 하여튼 뭐 훈훈한 이야기를 많이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이해훈 후보자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훈훈? 네, 훈훈. 네, 오세훈, 한동훈, 이해훈. 훈이 요즘 많습니다. 그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새로운 또 자료를 입수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예전에 그 백 받고 뭐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다는 의혹 관련한 문제가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 요때 최동욱 전 검찰총장 당시 변호사를 통해서 윤석열 검사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최동욱 변호사가 해가지고 이게 좀 잘 됐다. 혹은 뭐 어제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천하람 의원이 청문회 때 전면 공개하겠다고 있는데 요 실체 설득력 있는 얘기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박원석 의원부터. 뭐 본인이 남긴 비망록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사실이 아닌 거를 본인이 지어내서 남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관, 그것도 힘센 전관을 써서 수사 무마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파트너가 윤석열이었고 뭐 그것도 부적절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부적절 사유가 차고 넘쳐가지고 네. 청문회를 가는 게 맞나 싶은데 대통령이 지명해 놓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당도 눈치만 보면서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쯤 되면 청문회 가봐야 뭐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수많은 전례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이쯤에서 자진 사퇴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거 청문회 해봐야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력 낭비다. 여야 간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저 이제 국민의힘은 막 공격할 텐데 민주당이 방어를 해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저걸 어떻게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 들이댔던 기준이나 혹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가치에 비춰봤을 때 지금 뭐 병역 나왔죠. 자녀들. 그다음에 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나왔죠. 거기다 네. 부동산 부정 청약 나왔죠. 게다가 이거 불법 자금 수수까지 나왔. 이거 어떻게 방어를 해요? 그래서 이해훈 후보자도 본인이 너무 욕심내다가 큰 화를 입었다 이걸 인정하고 여기서 물러서라. 근데 정무수석이 먼저 물러나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이해훈 보좌진 출신의 네. 청문회에서 장성철 소상히 설명을 하고 그것이 뭐 국민들이나 의원들 친목 이해시킬 방송하지 수 말고. 네. 있으면은 네. 뭐 임명이 되겠고 그것이 뭐 납득되지 못하면 임명이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너무 많은 의혹이 나오네요. 네. 본인은 뭐 이 비망록 관련해서도 그 자체가 거짓이다. 내가 썼을 리도 없다. 수사 의뢰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필적 감정해 보면은 금방 나올 문제잖아요. 네. 이거는. 근데 참 댐 위로 물이 넘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최동욱 변호사는 참고로 본인은 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의혹은 의혹이고 제가 또 반론 보도 차원에서 그냥 소개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해훈 그냥 끝났다 이미. 아니 저게 저렇게까지 그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는데 제대로 된 설명이 없잖아요. 네. 저게 청문회에서 설명하시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것까지는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그걸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근데 청문회에서 저게 설명이 될까요? 설명 안 될 것 같거든요. 민주당 의원도 당일날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출연량을 줄이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출연분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막아줄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냥 계산하기는 청문회까지만 청문회까지만 지켜보고 자른다라는 방침은 결정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후임을 지금 물색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청문회장에서는 민주당도 어느 순간에서는 공격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방어했다가 나중에 민주당 자체도 너희들 똑같은 놈이야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물론 국민의힘 니네 당에서 평생 있던 사람이거든 네. 라는 걸로 몰고 가겠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또 질타하는 것들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아마 청문회 끝나면 날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임은 그러면 똑같은 컨셉으로 갈까요? 보수 정치인 중에서? 글쎄요. 아 그래요? 제가 네.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러겠죠. 근데 다른 분들도 많이 이번에 좀 뭐 영입도 되고 네.
뭐 이렇게 임명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보수 쪽 분들. 뭐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 요즘 잘 안 보이던데 방송에서. 네. 슬슬 이해훈 후보자의 후임은 아니겠죠? 그러겠죠. 네. 네. 그러진 않겠죠? 그럴 수도 있나? 그분이 재정 전문가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닐 아닌 것 같은데 같죠. 예산 네.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 네. 하여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피간 분이라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네. 저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 줄은 아마 검증 과정 중에서도 좀 스크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픽으로는 또 한 분이 있죠. 누구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부당한 접대를 상시 받았다는 의혹이 또 하나 어제 JTBC에서 이제 보도를 한 게 있더라고요. 중동고등학교 친구들 데려와서 본인은 별로 안 먹는데 친구들이 많이 먹고 한 번 오면 그 노량진 수산시장 그 수협 회사인가요? 거기서 이제 결제를 많이 했다. 뭐. 아 이거 학교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 저는 중동 중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학교가 무슨 상관이에요? 네. 아니, 저 그냥 보도를 봤다는 취지에서. 네, 죄송합니다. 중동고등학교 동문 중앙고도 여러분. 있는데 뭐. 아 이거 중앙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중앙고 학생들이 뭐 아니 근데 저거를 제가 보면서 저거 쌍팔년도에나 있었던 아주 진짜 올드한 구악의 행태거든요. 좀, 네. 요즘 누가 저래요? 더군다나 김영란법의 저 시대에 청탁금지법 그러니까요. 시대에. 그리고 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배짱이 두둑한 건지 아니면 무대본 건지 아니 저런 게 소문이 안 나리라고 생각하나요? 나중이라도. 그러니까요. 저는 본인이 국정원 출신이어서 안기부 출신이어서 정보 통제에 자신이 과하게 있어서 저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좀 어처구니 없는 믿기지 않은 행태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유권자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가서 팔아주는 게 상식적이지 덤터기를 씌운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게다가 그 중에 혜택을 또 입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때 되면 또 뭐 생선 선물에다 주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야 도대체 이게 뭐 지역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와서 뭐 예를 들면 왔는데 뭐 서비스로 뭘 하나 더 넣어줬다든지 아니, 뭐 이런 그건 그냥 것까지는 들을 수 있는 미풍양속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와 이거 한 푼도 고등어 안 구이 되고 하나 더 다. 추가 뭐 해주고. 네, 뭐 그렇죠. 이면수 하나 추가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상인들 삐 있는데 뜯은 거잖아. 아, 이해가 안 돼요. 저 처음 네. 들어봤어요 이런 거. 그쵸. 진짜. 이거는 80년대도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단가를 좀 낮게 해줬을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요. 네 어쨌든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되게 그 구조가요. 어떤 그 상인회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상인회 회장이나 상인회 부회장, 간부 이런 분들의 가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되게 그 상가 전체를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지원금을 받든가 도로를 놓든가 무슨 어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하면은 반대급부로 그분들이 오면 이제 상인회에서 무슨 회장 집으로 간다든가 부회장 집으로 간다든가 임원 집에 가서 접대를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물론 재심 결정이 있겠지만 정청래 대표는 왜 국민의힘처럼 김병기 의원을 비상징계권을 발동해서 바로 신속 제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계속 이것도 리스크가 그러니까요. 길어지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뭐 29일인가 뭐 처분을 하겠다 뭐 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던데 질질 끌고 가는 게 좋을까?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럼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죠. 약점 잡혔나? 뭔가 좀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아 이제 금고가 옮겨졌잖아. 나. 금고가 열리면 안 되잖아요. 네. 열려라 금고. 그래서 아니 뭐 저는 재심이라는 거는 당규상 있는 절차고 네.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은 보장해 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직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약간은 이제 뭐 예우. 인지상정 예우 이런 것도 있고 본인이 하도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한 달만 달라는데 이렇게 잔인하냐 얘기하니까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결과는 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걸 감당할 수는 없고요. 마찬가지예요. 강선호 의원 저렇게 잘라냈듯이 김병기 의원도 이미 당내에서는 선을 확실히 그은 거고 근데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련이 남는 건데 당장 수사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방어막이 한 겹 벗겨진 거여서 두려움이 있겠죠. 이제는 배지만 남은 건데 그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구속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서 영장 신청이 돼서 체포동의안 오면 저 통과 안 되겠어요. 통과되죠.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겠죠. 이 금고는 차남 집에 있을 것이라고 경찰이 추정했는데 발견되지는 않았고 어디로 옮겨졌을까 추적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런 와중에 정청래 대표는 다시 한번
1인 1표제 재추진을 위해서 최고위에 이제 안건을 보고한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양당 대표가 참 지금 뭐 난리 필리버스터에 지금 2차 종합특검 있고 금요일 날 또 저기 그 대통령 오찬 장혁 대표는 빠지겠습니다만 또 있고 여러 이슈가 있는데 이 와중에 참 1인 1표제는 꼭 이렇게 추진하는 그 맥락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야당이 얘기를 해주세요. 저 집권당 잘 아시는 분들.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때 네. 자기 유리한 룰을 만들어 놓겠다. 약간 좀 욕을 먹고 뭐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더라도 일단은 내가 다시 한번 당대표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룰을 만들어 놓는 게 급선무가 아니냐. 그럼 이번 그렇게 최고위원 생각하는 선거를 거죠. 통해서 자신감을 조금 더 얻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그 룰을 바꿔가지고 지방선거 후에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다시 한번 당대표가 됐어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람 많이 공천을 해놓으면은 2030년 대선 후보로 가는데 상당히 유리한 기반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 룰 하나 바꿔놓은 것 같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착하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냐. 김민석 그렇게 생각됩니다. 총리가 하방을 와서 당 대표를 나오더라도 네. 자신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님?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 당내 경선의 룰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인 1표제로 가면 그렇게 되나요? 완전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 룰은 원래도 당원 50%저 네, 여론조사 50% 이런 거 해서 지방의원 비례나 이런 건 좀 바뀔 수는 있겠네요. 그 원래 상무위원인가 그 사람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천에 대한 영향력이 일단 이번 지방선거부터 굉장히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자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연말에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따로 만났잖아요. 근데 이거 양해하겠다는 대통령의 뭐 제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시그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거를 최고위원 선거 끝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불편해하는데 바로 추진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요즘에 정청래 대표가 한동안 풀죽어 있다가 네. 조금 자신감이 살아났다는 그 관측도 있어요. 네. 대통령 만나고 온 다음에 신임을 좀 받았다. 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그래요. 신임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신임을 받았는데 왜 대통령이 싫어하는 일을 할까?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받았을 수 있죠. 뭐 해봐라. 해봐라. 싫어하지 않을 수가 있나? 자기 사람을 앉히고 싶은데 정청래, 김어준 두 사람이 그 연합을 해서 본인에 대해서 반대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는데 조금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다. 네, 한번 지켜보시죠. 이게 근데 또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지난번 부결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이틀로 투표 기간을 늘린대요.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라고.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설 명절 전에 어쨌든 이걸 좀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요거 안 할 수 없겠네요.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번째 선고가 있습니다. 체포방해죄. 그러니까 탄핵되고 나서 한남동 관저에 들어갔을 때 이제 체포영장을 막은 혐의 관련한데요. 생중계를 법원에서는 허용했다고 이제 뉴스가 떴죠. 이제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종혁 최고? 생중계를 허용한 걸로 봐서는 그 굉장히 중형을 때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우리 아까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박원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아마 명문을 써놨을 거예요. 굉장히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어긴 것이 망가뜨린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권력에 대한 어떤 본질 이런 것들도 얘기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까. 네. 구형 10년이었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구형 범위 내에서 최대형이 나오지 않을까. 어쩌면은 그냥 10년 나올 수도 있다. 그냥 10년 나온다. 네. 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 더 높게. 이거 인플레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으로서 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무리할 근데 저 시간인데. 선거 날에도 최후 진술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진술은 안 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이제 선고만 네. 해요? 네. 출석했는지만 묻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우리 그 청취자분들 좀 궁금해하실까봐 장 소장님이 내일 특별히 네. 또 한 번 출연을 하십니다. 네.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웅장합니다. 네. 뭐죠? 예, 설명을 좀 아드님 공개해 결혼을 하루 전날 앞둔 서정욱 변호사와의 네. 맞대결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근데 앵커님께서 좀 우리 그 논쟁의 룰을 좀 정해주세요. 서정욱 변호사의 특징은 자기가 말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안 듣고 또 자기 할 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반박 재반박 네. 이렇게 좀 내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근데 토론이야?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장동혁 대표 오기로 했는데 단식해서 결혼식 안 오죠. 한동훈 대표 제명돼서 안 오죠. 그 흥행이 지금 망했을걸요. 그래서 아유, 거의 네. 태극기 부대분들 많이 가실 그래도 텐데요. 상대적으로 아, 저기 형님이시기 성적이와 때문에. 태극기가 막 휘날리겠네. 그러니까요. 저한테도 좀 오라고 전화하는데 거기 저 윤호게임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내일 박지훈 변호사님도 같이 하시기는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저희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얘기 있으면 꼭 좀 받아주시고요. 지금 마지막 끝날 때 되니까 갑자기 동시 접속자가 늘어났는데 유튜브 계신 분들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장성철 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